네, 박스권과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계속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종목을 고르는 눈이 중요한데요. 네네. 저희 시간에 실적 돌파, 바닥 돌파 가능한 종목도 얘기 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일단은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못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올랐으니까 오늘 좀 괜찮을까요? 네, 우리 증시가 못 가는 이유는 일단 원달러 환율이 또 원화가 좀 약세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이클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가 올라오면 우리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이 됩니다. 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고 미국도 경기가 굉장히 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고용 지표하고 최근에 발표한 미국 지표를 보시게 되면 경제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일단 고용 지표는 좀 둔화되는 흐름. 그리고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좀 하락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그런 부분으로 국채 금리도 일단 고점 대비 일단 피크는 됐고 내려오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가 좀 더 크게 상승하려면 일단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일단 뭐 하반기 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9월 달 제가 말씀드렸던 미 대선이 있는 11월 이전 9월에 일단 금리 인하가 진행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금리 인하가 늦춰지게 되면 미 지표 자체도 둔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9월 달 FOMC에서 어느 정도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뭐 IT 쪽 그리고 에너지 쪽에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개별 종목군들 내에서 일단 주도주를 좀 판단을 해서 탑다운 형태로 관련된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단은 차트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지수는 사실 이렇게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하방도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상방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수의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는 가장 큰 이벤트는 FOMC 아시다시피 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지수가 좀 횡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미시장이 올라와서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오겠지만은 다시 한번 또 올라왔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업종별 이렇게 순환하면서 차별의 장세가 지속 전개될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안에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AS 통해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네네. 오늘 저희 AS 해볼 모든 종목이 목표 주가를 달성했어요. 네네. 4월 23일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바이넥스,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최고가 기준 상승률 20% 이상인데요. 추가 네.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사이클로 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고 중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관점에서 금리 사이클도 피해주들이 일단 금리 인하 시점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바이넥스 또 ST팜 이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금리 사이클까지 보시는 게 큰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삼각수렴 형태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플랫 파동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추후에 이 17,000원 종가 안착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추세가 좀 전환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1선이나 22선 이하 올 때는 우리가 매수 타점이나 비중 확대 구간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는 하반기까지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이런 업황 확대 기업들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개별 이슈에 있는 종목들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J2K 바이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딱 집어주시고 나서 정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됐죠.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90%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3만 원대 위에서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으로 AS를 43,0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소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부양책 관점에서 중국이나 유럽 쪽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비주들은 추가적으로 좀 반등, 리바운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3,000원을 만약에 어느 정도 부근에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이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한번 리바운딩도 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은 중요한 부분은 26,000원입니다. 상장 시가의 저가인 26,000원 이탈 여부만 꼭 체크하시고 이탈이 없다면 상방으로 한번 올라올 때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21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6,000원이라는 가격선 중요해 보입니다. 이탈 여부 없는지 체크해 봐야겠고요. 43,000원까지는 우리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LS 마린솔루션 체크해 볼게요. 6월 4일에 2만 원 딱 넘어서고 나서 지금 일단은 조정 조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시면 동일하죠. 동일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네. 차익 매물이 나온 상태에서 이 종목은 한 11선, 22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시장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반도체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 관련된 HBM 관련된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세가 꺾인다. 그럼 시장이 무너지는 거다. 그럼 동일하게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큰 추세가 61선이나 21선 이런 단기적인 저항선을 일단 저는 21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없다면은 좀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을 16,000원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0원 익절 라인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공구음원입니다. 많은 의류주 중에서도 이걸 좀 주목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5월 말에 한번 크게 튀어 올랐다가 네네. 쭉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지수 약세 구간이라 뭐 반도체 종목도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좀 개별 종목군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동사를 좀 골라왔습니다. 일단 주도주단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실적 라인은 음식료 이런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전력 인프라 반도체 이런 쪽에 좀 실적 라인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장주단은 2차전지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비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여름 수혜주 중에 보시게 되면 최근 필수 소비재 단에서 음식료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보시게 되면 위류 쪽, 이쪽도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추후 이제 소비가 추가적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 상승이 좀 가능하고 제가 공구음을 좀 갖고 나온 이유는 어느 정도 바닥을 돌파했던 포지션이 일단 5,200원대에서 체크가 되고 중요한 부분은 동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 M&A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하반기에 좀 이슈가 있는 기업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동사를 투자했던 IB 투자 기업이 엑시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사에 투자했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M&A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게 빅사이즈 이런 위류를 일단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일단 5,200원 라인이 기준봉도 나오고 그리고 바닥을 돌파했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21선이나 22선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 하시면은 제 박스권 상단을 좀 그려놨는데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 상단 기본적으로 이 7,700원, 7,800원 요 구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7,7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이 5,000 이렇게 300원 이렇게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소비재 많이 주목받는데 의류주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구음원은 매수가 현재가 이하, 목표 주가는 7,700원, 손절가 5,300원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음식료 또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복날 언제인지 체크해보니까 네. 초복이 7월 15일이더라고요. 네. 마니커 FNG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여름 수혜주는 미리 좀 매수를 해놓긴 했는데 또 어제 또 갑자기 또 급등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골라봤는데 우리가 7월 15일이 일단 초복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음식료 쪽 최근에 음식료 쪽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초복 때 좀 맛있게 좀
좀 드시라고 동사가 마니커 FNG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물론 오늘은 뭐 관련된 섹터들이 일단 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폭염에 대한 부분은 다음 달 여름이 굉장히 좀 무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날까지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동일하게 좀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3,200원 돌파했고 21선 이하 이런 자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봉이 나와 있고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도 동일하게 좀 한 달 정도 스윙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이 들고 박스권 상단인 4,200원.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계류, 돈유 이런 육가공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작년 흑자 전환을 했던 한 종목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복날까지 한번 투자하자. 그래서 목표가 일단 4,1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 돌파했던 이 바닥 포지션 3,2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한 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복날까지 우리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마니커 FNG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 주가 4,100원, 손절가 3,200원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